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노트 프린트 20에서 22페이지 문제를 해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 복습을 먼저 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란 우리는 위치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값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요. 9.8 mH, 이때 m은 질량, h는 높이라고 배웠고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구하면서 이때 v는 속력, m은 질량이라는 값으로 배웠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때에는요. 이 둘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배웠고요. 그런 다음 이 둘을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자면 먼저 물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 물체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어떤 위치보다 기준면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 위치 에너지는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높이는 점점 내려가고요. 물체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고 배웠었죠.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점점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만약에 위치 에너지를 100이라는 숫자만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요.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는 아마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요. 꼭대기에서는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던 V는 0 상태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므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100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둘을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꼭대기에서도 100을 가지고 바닥에서도 100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가운데쯤에 이 물체가 위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는 위치가 절반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50 정도만 가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가 50 감소한 만큼은 모두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절반 위치쯤에 있을 때에는 운동 에너지도 50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에너지를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이번에도 여전히 1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이 둘을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 또한 언제나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항상 일정하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만약에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는 물체가 바닥에서 던져 올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닥에서의 물체보다 꼭대기에서의 물체는 아마 높이는 점점 높을 것이고 속력의 경우에는 밑으로 계속 중력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점차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체는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컸을 것이고 그리고 물체가 올라가면서 아마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거죠. 속력이 줄어드니까요. 높이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꼭대기에 가서는 아마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 말은 바닥에서 물체를 올릴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될
될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위해서는요. 이 물체들이 운동할 때 공기 저항과 마찰이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환되는 동안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영향을 받게 되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경우까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프린트 20쪽 5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공을 1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린 상황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때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자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이므로 질량은 2kg, 높이는 10m라는 사실을 대입을 한다면 9.8 곱하기 2kg 곱하기 10m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구하면 아마 98 곱하기 2, 196 그리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라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이 유념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는 곧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점의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었으므로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 또한 196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인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B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바닥에 닿는 순간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겠죠.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점에 도달하는 순간에서는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므로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 또한 196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A점에서 B점까지 내려오는 동안 언제나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196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불러왔었죠. 4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속력이 나오자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를 떠올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196줄이죠. 이때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에는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 공식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죠. 속력은 기호로 V라고 쓰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제곱, 즉 속력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196은 V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이때 196은요. 14의 제곱수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지만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루트를 활용해서 푼다면 V가 14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9.8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 특성상 196이 14의 제곱이라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아마도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V는 그래서 14이고요. 속력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력은 14m per sec입니다. 6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요. 공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과 공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 동안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비슷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에 붙어있는 요때는 높이가 빵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운동 에너지는 최대인 상태입니다. 이때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기준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C 위치의 경우에는요, 높이 떨어져 있다가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속력은 0이 되고 H는 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C에서는요,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빵인 게 더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고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점을 항상 잘 기억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바닥에 있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는 곧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중간 지점쯤에 있을 텐데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로 끝나는 보기는요, 모두 기역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기역은 바닥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값은 모두 같습니다. 이때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만 다른 값을 갖게 되죠. 왜냐? 이 점은 현재 바닥에 도달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H가 0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9.8 mH를 갖는 위치 에너지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갖게 되죠. 이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이 나머지의 에너지 양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의 값과 같을 것이고요. 이 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0줄이기 때문에 정답은 미음입니다. 7번입니다. 정지 상태에 있던 롤러코스터가 A에서 출발을 해서 B, C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A, B 구간부터 살펴보면요. A 구간은 지금 현재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H는 현재 최대이고 정지 상태라고 했으므로 V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A는 현재 위치 에너지만 존재한 상태고요. 운동 에너지는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가 최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일 거예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운동을 하게 되면 V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H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위치에서 속력은 최대가 될 것이고 높이는 0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최대인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0인 상태가 될 겁니다. A에서 B로 지나가는 구간에서 아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B에서 C로 운동하는 동안에는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였다가 다시 C로 올라가면서 위치를 가지게 되므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과 위치 에너지는 서로 자꾸 전환되기 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어요. 위치 에너지의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을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이유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로 다시 전환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둘을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4번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점과 C점 사이에 어떤 에너지 차이와 같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렸을 때요. 이렇게 A 위치를 선생님이 5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닥에서의 위치는 0m라고 해보고 이 위치는 B라고 되어 있죠. 이 위치는 C이고 이 위치를 2m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이지만 대충 이 그림에 맞게 선생님이 비율을 설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A에서요.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또한 500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500줄이겠지만 A는 현재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운동 에너지는 0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둘이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일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500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물체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H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위치 에너지는 아마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500을 갖게 되겠죠. 그 이유는 A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B로 가면서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둘이 더한 값이 언제나 500줄이 나와야 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B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500이고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 또한 500줄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물체가 다시 C로 올라가게 되면요. 높이를 2m 정도에서 C 위치를 지나게 됩니다. 2m의 높이를 가진다는 얘기는요. A점에 비해서 2m 정도의 높이를 갖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여러분은 물었을 때 200줄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이와 위치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5m일 때 500줄이었다면 2m일 때는 200줄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때 갖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이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나 500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300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4번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A에서 CY의 사이의 높이 차이가 곧 C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풀려면 선생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A 위치에서는 위치를 500을 가졌고요. C 위치에서는 위치를 200을 가집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일까요? 300줄입니다. 이 300줄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점이 갖는 운동 에너지 300줄은 A와 C점 사이에 500 빼기 200 했을 때 위치 에너지 차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차이가 날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위치라고 구해줄 수가 8번입니다. 그림은 진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A와 C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운동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A와 C 위치에서는요. 물체가 살짝 멈춰 있다가 다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쉽게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와 C는요. 어떤 기준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B의 경우에는요. 위에서 아래로 물체가 내려오게 되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B에서 A로 갈 때에는 다시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C에서 B로 내려올 때는 위치는 점점 내려가는, 즉 높이는 점점 내려가는 운동을 하게 되지만 B에서 A로 가는 운동을 할 때에는 위치가 점차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진자가 왕복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 다시 A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자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B는요, 당연히 C에서 B로 내려오면서 내가 가지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속력을
최대값으로 가지게 되고요. A와 C는 B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A와 C 위치로 가면서 모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면서 V는 0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1번 A점에서의 속력은 0이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A뿐만 아니라 E에서의 속력은 모두 0m/s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B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이고요. B점이라고 문제를 바꿔주어야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에서 B로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가장 위, B는 가장 아래. 이 점을 생각해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9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를요, 기준면부터 8m 위치에서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쉽죠.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나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먼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씩 있는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아마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왜? 가장 높이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이때 위치 에너지는요, 9.8에 1kg에 8m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0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정지에 있으므로 속력이 0이기 때문이죠.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자고 한다면 이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이때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했었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B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B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요, A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A에서 B로 떨어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 갖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A와 B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B점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A와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9.8 곱하기 1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운동 에너지이므로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를 구해볼게요. 차이를 구하자면 9.8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 할 수가 있어서 19.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9.6줄이라고 하면 되겠죠. 4번입니다. C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B는 C점에서의 운동 위치 에너지 B는 쉽죠, 여러분? 지금 A는 8m 위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C점은 4m입니다. 딱 절반만큼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말은 딱 절반의 높이에 있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가졌던 위치 에너지의 정확히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의 나머지 2분의 1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 말은 딱 절반의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언제나 1대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는 1대1이고요. 실제로 값을 구한다라고 해도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8이었고요.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4일 겁니다.
1kg은 1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일 거고요. C점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처음에 갔던 위치 에너지에서 현재 갖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한다면 9.8 곱하기 4가 됩니다. 보이시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비율을 구한다면 1대 1이 나오게 됩니다. 5번도 비슷한 원리로 풀 수가 있어요.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이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9.8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9.6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19.6줄은 어떻게 나왔었죠? 내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빼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19.6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A와 B가 가지고 있는 높이 차이만큼 B가 새롭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차이가 2m 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D가 가지고 있는 2m에서의 위치 에너지나 A에서 B로 내려오는 동안 2m 감소하면서 B한테 준 운동 에너지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했을 때도 9.8 곱하기 1 곱하기 2는 19.6이 나와서 같게 나오고요.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높이만 보고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답은 5고요.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는 높이로 바라보듯이 결국에 B점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A와 B 사이의 높이 차만큼 갖는 것이기 때문에 2m 내려왔으면 2m에서의 위치 에너지만큼 내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1번과 2번 같이 볼게요. 자,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합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높이가 주어져 있고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꼭대기에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점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되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10m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196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도 196줄,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196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2분의 1 mv제곱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V를 몰라도 운동 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서 이 물체의 속력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제곱이라고 한다면 V제곱이 196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바닥에 도착할 때의 속력은 14m/s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4.9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다고 합니다. 1kg인 물체를 4.9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을 바로 알아낼 수는 없고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kg 곱하기 4.95m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닥에서의 운동에너지 공식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V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왼쪽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풀이를 다 계산을 했지만 4.9가 나왔고 9.8이 있으면 뭔가 둘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보고 아유 이 계산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V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하다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다시 왼쪽과 오른쪽에 다 곱해주고 나면요. V제곱만 남은 상태에서 9.8 곱하기 4.9 곱하기 2가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딱 보이시나요? 9.8 곱하기 여기를 해보면 9.8. 그렇다면 V는 바로 9.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20페이지 문제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21페이지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